안녕하세요. 저는 금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컨셉은 중학생을 위한 고교 선택 컨설팅입니다. 또 이런 영상을 올리면 우리 이 구독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 영상을 기대하셨던 분들, 고등학생들이, 아니면 지금 입시 때문에 바쁜데 왜 중학생들까지 이렇게 챙기고 그러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중학생들, 특히 뭐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도에 이제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예비 고교생들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이 친구들부터 뭔가 이제 바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시도 되게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잠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화면 보시면 2028 수능 개편, 뭐 아니면 내신 5등급제 막 변화하는데 우리 중3 친구들 아니면 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막 나한테 맞는 고교 선택 고민 중 지금 막 화면에 나온 것처럼 중학생이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학교의 정시 입결, 어떤 학교의 수시 입결, 또 학생부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지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덜어내고 만약에 선택을 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좀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화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 친구들 또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학 입학 전형부터 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미리 본 친구들은 없겠죠? 네.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대학 입학 전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풍선 왼쪽 거부터 가볼게요. 정시라고 되어 있죠? 이 정시는 뭐냐면 수능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능 시험을 통해서 가는 게 바로 정시다. 심플. no, so simple해. 그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풍선 오른쪽 거 보시면 되는데 수시라고 돼 있죠. 내가 들어본 것 같아. 뭐 수시 막 입학 전형 막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잖아요. 두 번째 수시는 내신과 생기부를 통해서 가는 대학 입학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정시다, 수시라고 해서 대학 입학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여러 가지를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두 가지로만 정리해 주시면 일단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정시 변화라고 이제 써놨는데, 요건 이제 그 뉴스 자료, 즉, 출처 원 자료는 교육부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수능이 그 기존에 선배들이 봤던 수능과는 달라지는 점을 제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2027학년도 수능, 여러분들은 이걸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여러분들 바로 윗선배까지만 보는 수능은 현행의 지금 수능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엄매 화작 막 이렇게 선택하고 막 그런 국어, 그리고 수학도 이제 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미적분 선택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밑에 이제 사탐이라든지 과탐도 택 2로 갔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파란색 박스가 아닌 빨간색 박스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능에서는 지금 선택 과목들이 전부 다 국어, 수학 이런 거 지금 다 택이었잖아요. 사탐, 과탐도 택이었잖아요. 네, 직탐도 그랬는데 전부 다 공통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편 확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시에선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즉, 나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돼. 옛날에는 막 그 중에서 뭘 고르지 해갖고 막 이제 그거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막 변화하기도 해갖고 유불리를 따지기도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나땐 말이야 시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올드하다 보니까 나땐 말이야 시절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나 땐 이랬어요. 나 때는 문과 그런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다 똑같이 국어 보는 거지 다. 그리고 뭐 진짜 나 땐 말이야, 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나 땐 말이야 시절에는 사회 과학 다 봤죠. 그래서 8과목을 다 이제 수능에서 보기는 했는데 약간 좀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긴 해요. 그때는 이제 문이과의 어떠한
교양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문과도 과학을 받고 당연히 이과도 뭐 사탐을 보고 뭐 이런 식이었나 본데, 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수시 변화는요, 더 중요한 느낌이 들긴 해요. 내신 등급이 현행의 9등급제에서 상대평가가 오른쪽을 보시면은 5등급제로 변경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려고, 왜냐면 중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다 절대평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9등급제 상대평가도 힘들어, 이해하기가. 근데 거기서 또 5등급제가 변화했다라고?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놓은 빨간색 박스를 일단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부터 가볼게요. 빨간색 박스 오른쪽 변경된 표를 봐주시면 돼요. 자, 1등급이 좌측에는 비율이 4%예요. 맞죠? 근데 오른쪽에 1등급의 비율은 10%입니다. 오? 2배. 2배가 지금 10%를 받는,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등급 보세요. 2등급은 더 놀라워요. 2등급은 좌측에 11%였죠. 근데 2등급은 변경되고 나서는 34%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원래 2등급이 11%까지가 2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그 2등급 1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등급의 끝에 있는 10%까지가 변경되고, 여러분들이 볼 이제 내신에서는 그 2등급의 끝자락까지도 1등급을 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이제 말풍선 노란색에 써놨죠. 2등급 1등급 주는데 4등급도 2등급을 준다는 거예요. 4등급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제 왼쪽에 어디 보는지 알겠죠? 4등급이 누적이 40%입니다. 보이세요? 근데 오른쪽 따라가 보시면은 2등급이 34%까지. 와, 그러니까 이것도 4등급의 거의 끝자락까지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4등급의 완전 끝은 이제 넘어가니까 못 받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시 변화를 제가 이제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어쨌든 지금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기존의 1, 2등급이 합쳐지게 되고 기존의 3, 4등급이 합쳐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1등급에 몰리게 되고 더 많은 학생들이 2등급에 몰리게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네. 어려워, 지금. 이것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무슨 말 하는 거야? 상대평가도 또 뭐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제가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컨셉이 고교 선택이잖아요. 제도를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질문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결국 수시가 중요하다면 나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 요거는 지금 9등급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담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아, 나는 이 학교는 내신 너무 따기 어렵다. 그래서 좀 쉬운 학교로 가고 싶다. 거기로 가는 게 나한테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다음. 높. 제가 단호하게 말할 때 좋아하는 표현인데, 안 돼. 안 되는데,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여러분들 최상위권 학생층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대한 내신 경쟁은 전국 어디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9등급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당연히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느 뭐 학교 1, 2, 3, 지금 제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학교 1, 2, 3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학교가 나머지 두 학교에 비해서는 되게 내신을 따기가 쉬워. 이런 소문이 있을 수 있고, 뭐 실제로 그러한 입결이 나왔었다.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 다니는 재학생한테 그런 정보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무슨 비밀 기관 막 정보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는 이미 오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를 듣고 여러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잘하는 친구들이 그 학교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려고 갔는데, 최소 상위권?
근데 그 친구들,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막 오다 보면 결국에는 네, 밀리고 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저런 것만 따지고 가시는 건 저는 비추. 저렇게 너무 단순한 셈법은 나중에 대학 가실 때도 별로 안 좋아요. 알겠죠? 아, 저기가 내신 따기 쉬우니까 저로 가야겠다. 이런 방법은 저는 좀 비추. 조금 더 거기에 뭐 추가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거는 저는 추천. 알겠죠? 자, 그러면 아니 이거 진짜 고등학교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수밖에 없나요? 뭐 어차피 지금 ABC 1, 2, 3 학교에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요건데 제 말풍선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류, 즉 여기서 말하는 생활기록부라는 건데 생기부라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요 점수 비중이 높아갖고 서류 점수가 높으면 대학을 더 좋은데 갈 수 있는 기적, 이걸 역전 현상이라고 저는 부를 건데 여기 나타나기도 해라고 해서 제가 요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까봐 한번 여러분들한테 2명의 학생을 예를 한번 드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 화면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대입 사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A 학생과 B 학생이 있어요. 2명의 학생이 있는데 일단 내신 점수를 볼게요. 자, 내신 점수가 낮아, A 학생이. 그리고 B 학생은 내신 점수가 높아. 아니, 지금까지의 셈법이라면 B 학생이 내신 점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맨 위에 보시면은 A 학생이 합격. 따단, 짜잔, 이 친구가 합격했고 그 다음에 B 학생은 뜨든 불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약간 의심하게 돼요. 뭐야, B 학생 왜 떨어졌지? 이거 막 입시, 내가 막 뉴스로만 듣던 입시 비리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야. 아니, 그게 비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면 안 돼.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단순하게 내신만 보고, 그 내신으로만 이 학생을 합격, 불합격 처리하지 않고요. 자, 밑에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세특이라고 돼 있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네, 고등학생들은 이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어떤 기록, 그 양과 질의 높음, 요거를 이제 평가를 받으면 A 학생이 비록 내신 점수가 낮지만 실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말풍선 보시면은 노란색에 실제 대입에서 A 학생이 B 학생을 역전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오픈 웹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대학 어디 가라든지,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 그 입학처에 들어가시면요, 자료실 같은데 전년도 입결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 입결에 보시면요, 높은 점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는 아닐 거예요. 높은 점수도 있지만 그 커트라인, 그 70%라든지 아니면 등록 최저의 점수를 보시면은 거기에 상당히 낮은 점수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왜 나는 이 친구보다 높은데, 분명히 이 얘기 할 거예요. 나는 왜 떨어졌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서류에서의 어떤 평가. 그래서 높고 낮은 점수의 차이가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합불에 반영되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까지 보셨으면 제가 이제 이 대입제도를 한번 정리해주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아주 잘 왔어요. 어려워. 고등학교 선택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입시 제도에 대한 걸 막 들어봐야 돼? 네, 요약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대입제도 특징 정리 요약을 해드리면, 자, 수시 1번. 수시 학종의 경우에는 내신과 생기부까지 중요하다. 자, 요거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방금 전에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수시 교과의 경우에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전형이 바로 두 번째 설명한 수시 교과 전형입니다. 요거를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얘는 그 1번에서 말한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훨씬 더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류가 거의 안 들어가요. 몇몇 특정 대학교를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플러스 수능 최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형에 있어서만큼은 수능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 잘 봐야지 이거에 합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수시와 정시 했을 때 정시의 경우에는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성적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그리고 100분이라는 게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들 정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쉽게 얘기하자면 정시 시험 각 영역별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의 과목에 어떤 점수를 잘 받아야지 표준 점수도 그만큼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시는 수능을 잘 봐야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대입제도의 특징을 요약해 드렸고요. 그럼 결국에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두 개, 세 개라면 이 하나, 두 개, 세 개의 전형을 잘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여러분들의 그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세 가지를 나눠서 제가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한지를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수시 학종에 유리한 학교.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사실 재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나한테 수시에 있어서의 한 축을 담당하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교과도 얘기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서 서류에서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학교 생활 충실하게 했더니 난 대학에 합격했어 이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런 학교는 어떤 학교가 유리한지 한번 첫 번째부터 볼게요. 1번 학종의 특성상 교내 프로그램을 포함한 학교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특징. 제가 괄호치고 자동봉진이라고 했는데, 자, 이 교내 프로그램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학사 일정이 쭉 연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학사 일정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합창대회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다양한 학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캠프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급에서 뭐 어떤 자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개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있고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요인이 이런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서 내가 만약에 학종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생기부를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퀄리티를 떠나서 써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건 조금 불리하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로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학교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한 명의 교사가 될 수 있는 한 명의 교사로만 이 생기부에 모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한계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학교에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말 퍼펙트하게 맞춰진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가 있다고 해도 나머지의 선생님들이 서포트가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부재한다면 교사 한 명으로 그 모든 생기부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담임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또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매 학년마다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교내 프로그램을 포함한 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지 여러분들이 결국 학종에 유리한 학교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내 그리고 지역 외의 학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상대적인 비교를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면요. 학종 전형에서의 우월한 입결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이게 학종 전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교과라는 거는
내신 성적으로 거의 주요하게 들어가는 전형이다 보니까 TO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1등급이 나오는 숫자, 2등급이 나오는 숫자, 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역전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을 수 있는 숫자는 그 학교의 서류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입결을 한번 파악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뛰어나다면 그 학교는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기 전에는 일단 체계적인 뭔가 그 학교 내에서 진학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그러한 뭐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과의 이러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지의 여부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한 제가 면접 재심은 생기부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는 수능에서의 이제 저렇게 공통 교과로 묶이고 대학에서의 어떠한 그 변별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이거를 좀 줄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대학에서의 어떠한 그 상위권에 대한 변별 요소를 강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따 교과에서도 말하겠지만 수능 최저 외에 어떤 면접적인 구술 면접 같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겠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구술 면접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만 정말 면접이지 논술이에요, 논술. 그래서 재심은 바탕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기부 데이터 자료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1단계의 서류가 정말 잘 돼 있어서 3배수 또는 뭐 이렇게 몇 배수가 되어서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으로 인해서 떨어질 확률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둔 그런 학교들이 혹시 이러한 면접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마무리까지도 해줄 수 있냐, 내 대입의 어떤 2단계 마지막 전형까지도 요거를 해줄 수가 있는 학교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는지까지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수시 교과에 유리한 학교는 어떤 학교냐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 교과면은 무조건 좀 따기 쉬운 학교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화했기 때문에, 아까 그 화면 기억나시죠? 네. 1등급이 이제 10%까지 받는 거예요. 예전에 선배들의 2등급까지도 포함한 등급이 여러분들의 1등급입니다.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은 여러분들을 뽑을 때는 여러분들을 1등급이라고 뽑겠지만 교과 전형이니까 여러분들의 내신을 1등급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여러분들 사이에는 누구도 들어있다? 2등급도 들어있다. 기존에 뽑았던 2등급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다 뽑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변별 요인을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추가 변별 요인을 하나 넣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수능 최저를 지금 슬금슬금 하나씩 넣고 있거든요. 이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물론 교과 전형에는 다 깔려 있는데 요거를 더 강화할 수 있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과를 가서 어차피 5등급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1등급의 폭은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특목고들이 이런 거에서 되게 불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교과는 일반고들이 좀 많이 쓸 수 있는, 왜냐면 교과를 특목고에 비해서 조금 더 딸 수 있는 그런 뭐 정원 자체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상위권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기 때문에 교과 등급을 따기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아예 1등급 자체의 이 퍼센트가 늘어났다면 특목고도 이제 그렇게 옛날보다는 덜 불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추가 변별 요인이 바로 수능 최저인데, 요게 이제 중요하다면 저는 2번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신도 좋은 친구가 수능도 어느 정도 잘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강화시켜 버린다면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럼 학급 내 또는 학교 내, 그러니까 우리 반이라든지 우리 학교의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유지되고 있는 그런 학교, 전체적인 그런 학교 분위기가 좀 수능 공부를 하는 학교여야지, 내가 만약에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뭐야 쟤는 저렇게 공부하고 있어 같이 놀자 막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설령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 내신을 엄청 잘 따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면 저는 이거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과에 유리한 학교는 일단 5등급제로 변화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게 오히려 추가 변별 요인이 되니까 이거 잘 고려해 주시고,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정시, 수능에 유리한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인풋 요인이 아웃풋 입결을 이끈다. 인과관계가 약간 이런 거라고 저는, 제 생각이에요. 또 여러분들 너무 일반화했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아무래도 그 정시 입결이 좋은 그런 학교들의 그런 기존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나는 정시에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정시에 입결이 잘 나오는 학교를 선택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시에 최적화된 인풋들이 들어가겠죠. 입학을 하게 될 거고, 그 학생들이 아웃풋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분명 이 친구들이 그 수능과 내신의 어떤 상관관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 텐데,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내신이 안 나오냐? 소수의 그러한 비율을 빼고서는 거의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 잘 나오는 친구가 수능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들이 정시가 잘 나온다고 내신이 안 나오는 친구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너무 빽빽하게 잘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내신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함을 알고도 주변의 어떤 친구들의 영향,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수능 최저가 바로 이제 수능이라는 건 정시잖아요. 그런 영향이 학습 분위기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 습관 형성 및 유지에 유리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정시에 유리한 학교들은 공부량, 즉 학습량이, 학습 시간, 학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교육 같은 거, 사교육을 받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좀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학원 투어를 다닐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시 위주의 학교랑 정시 위주의 학교를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 아무래도 수시 위주의 실적을 내는 학교들은 내신에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정시에 어떤 여력을 주기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정시하는 학교들도 내신을 관리는 하긴 하겠지만, 이런 정시를 하는 친구들은 학습량에 있어서 이 친구도 저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수시 끝나고 나서, 내신 끝나고 나서는 또 수능 공부, 모의고사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게, 내 친구 1도 그렇고 내 친구 2도 그렇고 내 친구 3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당연하게 되어 있어 갖고 자기주도 학습이 그냥 철저하게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주변 교육 환경의 영향도 제가 그래서 써놓은 거고요. 이런 학교들 주변에는 아무래도 이런 교육 인프라 같은 게 너무 수능에 잘 최적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시는 아무래도 자기주도 학습 비중,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비중이 좀 크게 차지하고, 수시는 서류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서포트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러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는 좀 뭔가 학교의 어떠한 의존도가 좀 있다. 하지만 정시는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뭐 MBTI까지는 아니지만 뭐 개인의 어떤 학습 성향을 봤을 때 자기주도적으로 끈기 있게 좀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정시를 가도 좋겠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아직 중학생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투웨이잖아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수시를 벌써부터 포기하고 뭐 정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져가시고 뭐 이제 해보시다가 뭐가 좀 잘 안 된다 싶으시면은 그때 가서 이제 선생님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전형을 좀 맞춰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어떤 성향도 돌이켜 보시고, 또 아직은 뭐 여러분들 중학생인데 뭐 지금 뭐가 맞다 이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영상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런 학교가 정시 또는 학종 또는 교과에 유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바뀐 어떤 제도에 있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또 대비해야 될 부분이 뭔지 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학생들을 위해서 또 있으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